어제 윤석열 총장이 대단히 빠르게 이 안양지청에 있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요수를 뒀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뭉개던 안양지청은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으로 교체를 했는데 우리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니야, 장관 승인을 받는 특임 검사보다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재배당으로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의 묘수가 또 발휘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원지검 형사 3부 이 부장검사는 이정섭 부장검사인데요. 이 이정섭 부장검사 어떤 사람이냐? 2019년 여한석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맡아서 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때 같이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김 전 차관을 수사도 했고 또 공판까지도 맡았던 이분, 이 이정석 부장판사는요. 지난해 11월 조국과 그리고 백원우, 박형철 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재판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맡아가지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또 공판까지 가서 결과를 받아내는 검사로 유명한데요. 이 부장 검사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국과 백원우, 박형철 이 비서관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수사팀 구성원은 김학의 수사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김학의 수사 때는 박수를 치던 분들이 조국과 백원우, 박형철 이번 수사를 할 때는 꽤 많은 비난을 했다. 피하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형사의 영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수사의 피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을 뿐이다. 나는 공정하게 수사를 했을 뿐이다. 그게 김학의가 됐던 조국이 됐던 나는 관심 없다. 나의 피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를 밝혀내는 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꽤 논란이 됐던 그 검사입니다. 이정섭 부장한테 간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될까? 뭉개던 안양지청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의로운 검사들, 수사에 집중하는 검사들, 친문과 비문을 나누지 않고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 이 사건 꽤나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사건은 불법 출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불법 사찰이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었습니다. 민간인 사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정권을 적폐로 몰아세울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뭡니까? 바로 불법 사찰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내칠 때도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재판부 사찰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찰을 했다는 건 이 정권에 타격을 입힌다는 건데요. 이번에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네이밍을 바꿔야 합니다. 야당은요, 이 사건을 민간인 사찰로 몰아가야 됩니다. 왜냐? 법무부 직원들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무려 3배를 넘는 숫자 681차례나 무단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무부 출입국 관련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을 전후해 출입국 정보 조회를 위해 전산에 접속한 횟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681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출입국 심사 직원들의 177회 무단 조회 이외에도 인천공항에 있던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도 가세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조회를 했다는 게 이번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김 전 차관 자동 출국 심사를 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법무부의 기획대로 이 법무부 직원들까지 동원돼서 과천, 인천 무작위하게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을 조회한 것, 사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요. 긴급 출국, 붙잡힌 이외에도 무려 381차례의 접속이 있었습니다. 출금 조치로 출국 가능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월 25일까지 이틀 동안이나 조회가 이어졌는데요. 이날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수사 의뢰한 날입니다. 이 수사 의뢰한 날까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과 직원들을 감찰해서 인천공항 직원들의 무단 조회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무부는 이 감찰을 보고도 이 무단 조회한 직원들
어떠한 감찰 절차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찰이 얼마나 무서웠으며 예전에 흑석 김의겸 선생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 민간인 사찰이란 표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찰과 관련이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던 이 발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럼 DNA를 어떻게 검사해보느냐 마느냐 난리가 났었는데 2018년 이런 발표를 해놓고 2019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법무부 직원들까지 동원해 이런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거, 이거 문재인 정부에 정말 타격을 입힐 만한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불법 출금 사건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시 법무부 단장은요, 위법한 사실을 알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 나중에 법무부에 보이는 사후 요청서, 사후 승인서에 이 단장은 끝까지 사인을 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위법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밀어붙였느냐? 이 민변은 이제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검찰개혁을 외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변호사로서 활동하겠다라고 하더니 불법 행위를 이렇게나 저질렀기 때문이죠. 민변 출신의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지금까지도 출입국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왜 지금까지 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 출입국에서도 직원들을 통해서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이걸 어떻게든 덮고 가려고 한 그런 것이죠. 법무부 단장이 사후 승인 과정에서 끝까지 거부했던 걸 보면 법무부의 위법 사실, 법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청와대가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실히 보입니다. 왜냐? 야당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도 의원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광범위하게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청와대가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쭉 나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법무부에서 아이디어를 이용구가 내고 그리고 김용민이 언론에 퍼뜨리고 이래서 대검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규원 검사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출금 승인을 만들어냅니다.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에서 이 활동을 했던 이규원 행동대장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청와대와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와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온갖 잡일을 문재인이 한마디만 하면 하고 있는 겁니다. 울산시장, 내 친구 송철호 당선되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당선시키려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또 김학의 사건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그러니까 또 이런 사건을 저지르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광철 비서관이 이 이규원 검사를 이 조사단에 심게 되는데 첫 번째 의견은 파견 부분입니다.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대검이 법무부에 보낸 파견 검사 명단에는 이규원 검사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할 때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서 이규원을 집어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도 청와대가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2019년 3월 23일 긴급 출국 조치를 취하기 전인 같은 달 14일에 이광철 비서관이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동료였던 윤규근 당시 총경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윤규근 누구냐? 바로 버닝썬 사건에 경찰청장보다 힘이 세다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임가병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해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설명했었는데 그때 윤 총경이 이광철 비서관에게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임가병 총장이 발언을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보내니까
이광철 비서관이 그 김 전 차관 관련 발언을 좀 더 세게 했어야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눈 4일 뒤에 문통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기 위해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용한 거 아니냐, 청와대가 기획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불법 출금도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곽상도 의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참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철이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규원에게 오더를 내리고 법무부에서는 이용구 차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언론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활동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검 김학의 출금 사실상 불허했다. 이게 뭐냐 하고 살펴보니까요, 이 사건 법무부에서 주무위원으로 김용민이 활동을 했죠. 언론에 띄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대검에 요청을 하면, 혹은 대검 조사단에서 대검 측에 직접 요청을 하면 대검에서 대검 명의로 출국 금지서가 나올 줄 알고 언론에다 흘린 겁니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김용민이 또 언론에서 폭로를 하게 되는데, 그 폭로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김용민이 제가 범죄 행위를 했구나 라고 한 자백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출금은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수사를 하는 그 수사기관의 장, 그러니까 이 사건은 동부지검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동부지검장 명의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것 같은 범죄 피해자입니다. 범죄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지금 대검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검 명의로 이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 김용민 지금 의원이지만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출국 금지가 어떻게 요청이 되는지를 전혀 이 프로세스를 몰랐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도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출국 금지가 신청이 돼서 이게 나오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법무부에서 대검에서 출국 금지 요청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용민이 법무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고 우리가 그거를 신청했는데, 대검에서는 이 김학의는 지금 무혐의를 받았고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내준 걸 두고 대검에서 김학의를 봐준다라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김용민이 실수를 한 겁니다. 동부지검장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안 했는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사건을 짬짬이해서 출국 금지를 왜 하려고 했는지, 문통 그 지시 때문에 한 것을 자신도 모르게 언론에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김용민이 이번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김용민을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김용민, 이성윤, 이용구, 김태훈, 이종근, 이규원 검사까지 모두 공동정범으로 고발을 한다는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줄 조사는 불가피한데,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그 이정석 부장판사는 수사의 PR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밝혀내는 거,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진영과 관계없이 어떻게든 정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줬는데 기대가 됩니다. 김용민 이제는 입 다물고 살 수 있을까요? 구치소 들어가서도 이렇게 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슈 체크 쭉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 정말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불법 출금이 아니라 민간인